조선일보 8면 기사 함께 보시죠. 또 영화 보고 흥분한 야권. 윤 대통령 총선 승리 땐 계엄령. 총선 승리하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령이 발동될 것이다. 자, 민주당 인사들을 비롯한 야권에서 최근 현 정권을 군부 독재와 비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 막말 논란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도 이 영화를 빌려와서 정부를 향해 거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핵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 많습니다. 네. 자, 민주당 강경파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동안 줄곧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해 왔는데요. 탄핵을 주장해서 저렇게 정치권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계엄. 계엄이요? 네, 민주당의 이 철험의 출신이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 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잇따른 설화에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제를 당부를 했음에도 이런 말이 나온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은 검사의 옷을 입은 군부 독재 정권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을 할 것이다. 계엄이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시대착오적 사고, 시대착오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게 서울의 봄이라는 게 1979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고 저 영화는 논픽션이 아니고 픽션입니다. 그런데 그 44년 전에 발생한 일을 현재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요.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아주 심한 모독입니다. 모독. 한국의 민주화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불가역적 민주화, 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민주화라는 정평이 나 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물론 이제 우리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문제점,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보면요.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 행정과 사법을 군이 접수하는 겁니다. 행정과 사법을 군이 접수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입만 열면 과거의 군사 독재가 지금 검찰 독재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정과 사법은 검찰이 접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돼가지고 뭔가를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80년대 그 운동권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상상의 날을 펴서 기획을 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80년대 운동권 3학년 수준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의 그냥 참 뭐라고 논평하기도 뭐한 그런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특별히 논평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김용민 의원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늘 평상시에 얘기했던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한테 반응을 했고 살짝 웃더라고요. 그냥 너무 이제 어이없다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했고. 자, 의회 연설 때 마스크 가리고 그만하시죠라고 했다고 저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 때 그 암컷이라는 문제 발언 나왔는데 옆에서 같이 웃어대고 자, 문제는 그런데도
반성 사과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뭐 김영민 의원 나름대로 뭐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에 의해서 뭐 행동한다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계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 총선에 임할 때 항상 저지선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 주십시오. 개헌 저지선이니까 3분의 1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또 반대로 또 여당 같은 경우는 탄핵 저지선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것도 3분의 1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계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계엄 저지선은 얼마일까요? 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수 있지만 예. 그걸 바로 국회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국회가 과반수를 동의해야만 계엄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야당이 그러니까 지금 절반의 의석을 가져야 된다. 소위 말해서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달라.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확보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이 논리 자체가 너무 비약됐다. 말 그대로 정치적 경강부여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계엄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이 만약에 지금 그 특도 없이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실시를 했을 때 예.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국회가 아니라 아마 국민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뭐 2016년도의 강화문 촛불 그 이상의 상황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집권 세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무런 이 지금 그런 징후도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이거는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스스로 이거는 일종의 자멸행위잖아요. 예.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지금 김영민 의원은 지금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종의 상대에 대한 악마 전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중도 무당층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상당히 비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자, 뭐 김용민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민영배 의원 역시 막말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데 야, 급기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발목도 아니에요. 발목대기를 이렇게 한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1년 전부터 이미 동네 방네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다고 그걸 뭐 팔리게 진짜 탄핵이 무슨 큰 뭐 난리라도 납니까,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예요, 그때. 탄핵해서 딱 발목을 잡아놨으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발목대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요.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오, 발목이 아니라 발목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답니다. 마땅히 해야 된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참 수준 낮죠. 그런데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옆에 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 발언으로 징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걸까? 결국 민영배나 김용민 의원 개인의 문제 이전에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과 자정작용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6개월의 징계 의결하긴 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하나만한 징계였던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에서 최강욱의 최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준엄하게 꾸짖었다면 그 뒤에 김용민이나 민영배 이런 사람들이 좀 눈치 보고 조심하는 척이라도 했겠죠. 누가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여론이 안 좋으니 마지못해 6개월 징계는 내렸습니다만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최강욱 전 의원을 꾸짖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배나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은 아 이래도 되는구나. 계속 막말해서 내가 강성 지지층의 어떤 팬덤 효과만 누리면 다음번 국회의원 되겠구나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막말이 총선 가까워서 터지면
수도권에 있는 의석수 10개, 20개 날려버리는 막말이거든요. 예. 지금 제어하지 않으면 내년 3월, 4월에는 또 과열됐을 때 어떤 막말이 더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직전 때 여러 가지 설화가 터지면서 참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히 주의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의석수에 도취되어서 이런 막말을 내뱉어도 지도부가 주의도 주지 않고 이게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총선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 오히려 더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이 대부분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옆에서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당대표는 지난번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오히려 더 막말이 줄기는커녕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 막말 수위를 낮추려는 의지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얼마 전에 강한 어조로 그런 그 막말에 대한 뭐 경고성 그거를 메시지를 날렸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이게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재명 대표와 철험회가 짜고 치는 이중 플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 철험회가 짜고 치는 이중 플레이다. 근데 이 철험회는 그 친명 중에서도 가장 전위부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 한마디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실천을 해야 될 사람인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반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험회가. 그러면 이건 뭐냐?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이게 선거라는 게 개딸이라든가 그런 골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중도 무당층까지 봐야 되니까 대표로서는 그런 역할을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개딸을 결집시켜야 되는 그게 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이중 플레이라는 게 명확하다. 예. 아니면 저거는요 사실상 철험회가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항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누가 항명하고 있다고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년 4월 10일 총선은 개딸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심판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역시 철험회 소속이죠. 요즘에 공천 앞두고였을까요? 뭐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황운하 의원도 거듭니다. 이번에는 탄핵 얘기를 또 꺼내듭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한 장관은 탄핵 사유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장관에게 질의하는데 엉뚱한 얘기로 질문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곧바로 몸을 뒤로 의자로 제껴버립니다. 이게 바로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민주당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탄핵 안 당하고는 누가 탄핵 당합니까? 자, 탄핵 사유로 언급을 했던 게 바로 한동훈 장관의 최근 그 발언 때문이라는데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 자,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돌려줬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It's democracy라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잖아요. It's democrat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이다. 거의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 방송을 봤는지는 몰라도. 자, 그런데 저 얘기가 탄핵 사유라고 보세요? 탄핵 사유가 아니죠.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되고 헌재까지 갔을 때는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명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할 만한 어떤 극단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어요. 이 정도의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탄핵 안 당할 국무위원이 아마 없을 겁니다. 보수 진보 막론하고 나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거리는 것은 이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
공수표가 된 지 오래고요. 예.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방통위 부처 업무가 마비되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또 발의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막상 탄핵했다가는 국민의 역풍이 훨씬 더 두렵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수표 남발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한번 탄핵해보시라.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인기가 탄핵이 발의됐을 때 역풍으로 돌아오는 게 두렵기 때문에 말은 저렇게 해도 절대 한 장관 탄핵 못할 겁니다. 근데 탄핵이 만약에 발의되면 그날로 총선 나가는 건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는 자체도 못 하는데. 직무가 정지되고 사퇴가 불가능해져서 총선 못 나오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오는 게 두려워서 탄핵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총선에서도 그리고 어차피 기각될 거잖아요. 기각되고 복귀했을 때도 훨씬 더 한동훈 장관에게 큰 힘이 되겠죠. 예, 요거 하나만 짚고 가죠.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차재원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하지 말고 이츠 데모크래시가 아니라 이츠 데모크렛.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보고 따라야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의 그러니까 야당의 그 자신에 대한 공격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다는 부분을 아마 상당히 그렇게 강조를 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탄핵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동화 우화 속에 노는 늑대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 탄핵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야당의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견제책인데 이런 것들이 남발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 자체를 스스로 깎아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일선 검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손준성 검사는 몰라도 다른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한자성어로 이야기하면 견문 발급 그러니까 지금 모기 잡자고 칼을 휘두르는 꼴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야말로 이 지금 입법권과 지금 상당히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야당의 일종의 오만, 독선, 독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연한 부분은 당연하게 야당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만 결정적일 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모를까요? 정말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같은 민주당 내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자, 강경파 의원들이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거를 듣고만 있고 강경파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하는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계형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이 한 번 더 되겠다고 어떻게 손들고 공천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지금 총평을 하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로함이거든요. 강성 지지층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느덧 이 직업형 국회의원, 생계형 국회의원들로 지금 되어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정치가 바뀌. 이렇게 질문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조응천 의원, 뭐 윤건영 의원, 뭐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은 이미 눈밖에 났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얘기 하시지만 중간에 이제 애매하신 분들은 내가 생각이 이렇게 좀 다르지만 지금 한마디 했다가 또 이번엔 내 머리에 수박 씌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까요? 공천 앞두고? 그렇죠. 뭐 사실 뭐 지금 국회의원들을 만약에 성향상 분리한다고 한다면 생계형도 있지만 나름대로 소신형도 있거든요. 앞서 뭐 말씀하신 비명계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김용민, 뭐 하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소신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당에 있어서의 이 지금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침묵하는 다수가 그냥 침묵으로 끝날 경우에는 그건 정당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역할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국회의원들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다음 선거의 당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 급급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정파는 나름대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왔던 일종의 말하기 진보적인 정파로서의 그런 나름대로의 소신과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 높게 평가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 사실은 지금 당내의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런 그 소신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입 닫고 있는 것 자체는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은 연장할지 몰라도 결국은 본인들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못 된다는 초심을 저는 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민 의원 지역구, 윤영찬 의원 지역구 이른바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른 민주당 내 인사들이 나 여기 다음에 출마할래 이렇게 와서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내 지역구에서 내가 지금 공천 받아야 되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민주당에서 자객들이 온다. 이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사실은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죠. 이재명 대표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게인 2016년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죠. 어게인 2016년이 뭐냐면 당시 그 문재인 대표가 백의종 공원하면서 내려놓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우면서 혁신 공천을 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막말, 싸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의원들을 제일 먼저 척결했거든요. 그러면서 당내 소신파들에 대해서 상당한 또 나름대로 정치 입지를 보강해 줬어요. 예. 그러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시 민주당의 오만, 독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면서 지지가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연 어게인 2016년 상황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최대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